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성공 투자 후 증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차 전지 수급 쏠림이 정말 그야말로 시세 강하게 또 뿜어내고 있는 하루입니다. 바로 종목 탑10 12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2차 전지 ETF도 일자리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 개별주에 이어서 ETF 흐름도 동반 강한 흐름인데요. 코덱스 타이거 ETF 할 것 없이 신고가입니다. 글로벌 ETF보다 국내 2차 전지를 담은 ETF 수익률이 훨씬 더 견조한데요. 2차 전지들의 급등으로 신규 2차 전지 ETF 출시에 줄을 이으면서 수급 유입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개인 매도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수급 공방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에만 투자하는 ETF 11개 평균 연초이후 수익률이 무려 88%나 됩니다. 특히 미래세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는 그 안에서도 110%의 상승률로 가장 강했는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 비중이 높은 만큼 상승률이 두드러졌고요. 최근에 또 진격의 포스코 그룹주를 집중 편입한 한국투자 에이스 2차 전지 ETF도 1개월 수익률 17%, 오늘까지 합치면 더 강하겠네요.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신규 ETF 출시, 쇼스퀴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2차 전지주로의 수급 쏠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ETF가 오늘의 10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러쉬도 만만치 않죠. 오늘은 뷰티스킨입니다. 오늘의 9위를 차지했네요. 이 화장품 로컬 브랜드 유리드 원진 이펙트들을 보유한 이 뷰티스킨, 제조와 브랜드, 유통, 토탈 뷰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일반 청약 모두 흥행을 보인 이후에 오늘 상장 첫날 공모가 26,000원 대비 장 초반 무려 165%나 급등을 했고요. 고점을 찍고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듯 신규 상장주가 상장 당일 가격 제약폭 공모가 대비 400%까지 확대되면서 단기 수급 공방이 치열하고 주가 변동폭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IPO 관련주 관심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상장한 알맥, CQ센, 필에너지 모두 상장 첫날 이후 내내 주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 보니 첫날의 투자 유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첫날 수급적으로 변동성을 크나 자체 모멘텀을 보자면 자사 브랜드 100%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고 북미 진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 다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의 성장 주목해보죠. 오늘의 신규 상장주 뷰티스킨이 9위입니다. 자, 여기서 8위 종목 오늘 힘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엔터주 안에서 하이브가 오늘의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BTS 완전체가 아니어도 개개인이 그리고 뉴진스가 그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BTS 전국 뉴진스의 새 앨범 돌풍과 함께 음원 그리고 전국의 뮤직비디오 1억 뷰가 목전입니다. 동반 히트를 보이면서 하이브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7월 발매된 이 BTS 전국의 솔로 싱글 흥행이 계속해서 주가 주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21일 발표한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세븐이 오피셜 싱글 차트 진입과 함께 3위로 직행했고 역대 한국 솔로 가수로는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뉴진스의 신곡까지 인기몰이를 하면서 주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신인그룹 제작 비용 반영 등으로 눈높이는 다소 낮아져 있긴 합니다만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할 실적 시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는 정국과 뉴진스의 상승세 그리고 TXT 컴백 등으로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에 따른 하반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8위 하이브가 차지했네요.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ETF 10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최근에 2차 전지에 랠리에 힘입어서 ETF도 덩달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 개별 종목에 탑승을 하려던 개인 투자자들 대신에 좀 ETF 종목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만일 종목을 매수는 해야겠는데 종목 선정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높은 주가 수준을 지금 현재 기록 중이어서 좀 하락 전환 시 수익률 급락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ETF의 투자에 좀 적합하다. 그러니까 어떤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익을 추구하긴 하되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자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ETF 투자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산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고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어떤 핵심 소재 10종목 뭐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신규로 출시한 ETF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익률은 한 7월 달 들어서만 한 25% 전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붙은 그런 투자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더 좋은데 30% 초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보다는 좀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마 산업 관련 ETF일 텐데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를 하는 ETF는 그 안에서는 조금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ETF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업종이 만일 전반적으로 하락을 전환을 해도 종목을 투자했을 때 할 수 있는 손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장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종의 대장주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고점에서의 하락률은 일부 개별 종목에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응할 때 좀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신규 투자 사실 좀 최근에 2차 전지에서의 쏠림 현상 때문에 신규 투자를 여기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하락 시에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좀 약간 보수적 성향을 갖고 계신 투자자라면 2차 전지 ETF에 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코덱스 여러 ETF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장 주목해서 보세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핵심으로 잘 가는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핵심 소재의 비중이 거의 산업 전반적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게 뭐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봤던 5개 핵심 종목에서만 전반적으로 7월에 같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4개였고 레버리지만 하나가 더 있는데 따라서 좀 더 그 안에서 좀 고수익을 추구하실 분들은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보수적 투자라면 레버리지가 아닌 그냥 일반 그중에서도 산업 전반에 걸친 그런 ETF 구성을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구성되고 있는 산업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도 2차 전지의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규 상장주들도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져 이제 9위 뷰티스킨 전략을 세워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신규 상장주 막 가격 제한폭 확대됐을 때 그때만큼의 뭔가 신선도가 떨어져서일까요? 그때 상장한 종목들 대비로는 뷰티스킨의 힘은 다소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그 주가의 변동성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400%로 이제 확장이 되었을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성 매매가 좀 집중이 되면서 뭐랄까요? 좀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확대를 했냐라는 어떤 푸념도 나온 것이 사실인데요. 역시나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뷰티스킨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화장품 제조 브랜드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상장이 되고 나서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IPO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IPO를 통해서 한 주나 두 주를 이제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장하는 날 팔게 되면은 좀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확산이 되면서 좀 이쪽으로 좀 돈이 몰리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바꿔서 생각하면은 유통시장의 입장에서는 상장이 된다라면은 이것을 사고 싶은 분들보다는 팔고 싶어하는 수급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뷰티스킨에 대해서 시장이 이 종목을 공부하거나 이 종목의 퍼밸류에이션, 뭐 성장성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일단은 팔기 좀 급급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상장하고 나서 최소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가 그래도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OEM, ODM 업체 중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VTL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위 오늘 상장한 뷰티스킨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터주들 그렇게 이 상승 탄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 가운데 이 하이브가 이 뉴진스 최근 흥행에 힘입어서 조금은 이제 주목받는 모습인데 하이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금일 상승은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발매를 한 전국의 새 앨범 그리고 21일 앨범
발표한 뉴진스가 어떤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차원이 나타났는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모멘텀이 좀 나타나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 구조적인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텐데 일단 2분기 컨센서스가 를 하회할 것으로 일단 실적이 예상되고 있어서 아직은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구간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가 하방은 그래도 좀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반기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벤트가 이번에 그 전국과 뉴진스 앨범 발표였고요. 그 이후에 신인 보이그룹 플레디스 데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위버스 구등 모델 도입으로 매출 가시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고 또 미국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도 순항 중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신인 3개 그룹이 추가되는 만큼 어떤 기대감에 대한 그 이벤트 기대감은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증권사 추정 실적으로도 사실 분기별로 이제 앞으로는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여기가 지금 기술적으로 볼 때도 중기적으로 보면 눌림목 자리라는 점에서 차라리 신규 매수를 조금씩 하는 자리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상승보다는 중장기 추세를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엔터 지금 4개사 중에서 사실 수급 상황은 JYP하고 SM이 더 좋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YG하고 하이브는 아직도 지금 기관 외국인이 좀 양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좀 급하지 않은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31만 원 정도 중장기로 잡으시고 손절은 2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그래도 중장기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이브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스텔란티스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건데요. 이 공장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연산 34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 현재는 3.4%대 움직이고 있고요. 이 소식에 삼성 SDI의 부품을 납품하는 신흥 SEC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8월 MSCI 정기 변경에서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초 거래일 주가 급등으로 편입 요건을 달성했던 건데요. 한편 오후 1시경 한미 반도체의 대주주 부회장이 한미 반도체 주식을 장내 10억 추가 매수했다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한미 반도체 2% 하락에서 플러스 전환했는데요. 현재는 2.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식 진공 펌프를 제조하는 에로티 베큐이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진공 펌프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업체인 게 부각되는데요. 그동안은 반도체 전공정 분야의 매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태양광과 반도체 후공정 등에서도 적용처가 다양해진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0.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가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비 낮아졌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24억으로 전년비 80% 감소했습니다. PI 첨단 소재의 현재 주가는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시즌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개별적으로도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또 한 계단 높여서 7위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의 7위는 실적 기대감으로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격신하고 있는 LX 하우시스입니다. 호실적 전망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데요. 2분기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뚜렷한 손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 적자로 주가 발목을 잡았던 자동차 소재 필름 사업부가
규모가 최근에는 흑자 기조를 지속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자 이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것으로 깜짝 실적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살아나면서 주가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필름 사업 개선에 힘입어서 2분기 영업이익 지금 전년 대비 무려 241%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을 비롯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를 제시를 하면서 힘을 받고 있는 LS 하우시스 실적 시즌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6위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들이 랭킹쇼 종목 탑10 대거 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6위는 나노신소재네요. 에코프로그룹, 코스모그룹의 포스코그룹, 그리고 2차 전지들의 강세 흐름 속에 종목 확산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못 갔던 나노신소재까지 쏩니다. 그냥 수급이 2차 전지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은 더 가고 그 외 못 간 종목들까지 키 맞추기. 특히 오늘은 나노신소재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트리거를 또 제시를 하면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장중 VR까지 발동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CNT 도전체 캐파 증설 규모가 기존 대비 각각 24%, 30% 내년 내후년 더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하나 신사업인 2차 전지 CNT 도전제의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CNT 도전제 매출이 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분기로는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분기 전체적인 실적은 부진해도 성장 모멘텀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NT 도전제의 생산량 확대, 가파른 매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실적 성장 기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하이투자증권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6위 나노신소재가 차지했네요. 7위부터 6위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김서훈 사님, LX하우시스 7위 종목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확실히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의 전략 얼마 정도 이제 모멘텀을 더 보고 계실까요? 네, 역시나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실적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이제 LX하우시스 같은 종목들도 이제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소재, 필름 쪽의 어떤 사업부인데요. 2017년부터 계속 적자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이번에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흑자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동안 그러면은 턴어라운드 되겠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실적의 발목을 잡지 않겠구나라는 점이 주가 상승에 상당히 큰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한샘이나 현대 리바터 같은 이런 어떤 가구 업체들의 경우에는 목재를 주 원료로 하고 있는데 이 목재를 주 원료로 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목재 가격 상승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PVC를 원재료로 하는 이 LX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재료 단에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나 실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X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렇고 원재료 단도 그렇고 그리고 스프레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4분기까지도 좀 양호하게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긍정적인 가운데 주가 흐름도 당분간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급등을 한 모습인데 특히나 이 CNT 도전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오늘 발간된 보고서에서 좀 재밌었던 내용을 보면 CNT 도전제 생산 능력에 대한 증설 규모가 기존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되는데 아무래도 증설에 대해서는 이미 매출에 대한 어떤 그런 수주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단 캐파만 보면 2024년까지 2.4만 톤이었는데요, 예정이. 이게 3만 톤으로 상향 조정되고 2025년에는 이제 기존에는 3.7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한 30%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CNT 도전제 생산 설비 증설 기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이 특징인데 아무래도 이번 증설이 된다면 고객사의 수요가 좀 확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증설 규모 확대는 향후 도전제 관련 매출의
빠른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어서 상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자체는 사실 뭐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실적은 부진한데 하지만 CNT 도전제만 보면 매출이 전분기 대비 한 40% 이상 증가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 달성 전망된다는 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실리콘 응급제 적용이 내년부터는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나노신 소재는 양극재용 CNT 도전제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응급제용 CNT 도전제 생산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경쟁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또 성장 동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도 지금 성장성이 있는데 내년에 성장세를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보여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급등한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신규 매수는 눌림목 구간으로 한정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신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19만 원까지는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절은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는 좀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위 나노신 소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단기 급등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 눌림목 구간에서의 신규 관점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오늘은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2분기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조선업 너무나 좋습니다.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상황인데 이 조선업 가운데 한국조선해양 매력도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역시 조선주 내에서 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회사인 현대사무중공업의 어떤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은 조선업의 최고 피크치 거의 슈퍼사이클이 과거에 2005년에서 2007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수주 잔고를 현대사무중공업이 지금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의 이 상장 이슈 때문에 그래서 조선해양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연초 들어서 이제 삼모중공업에 대한 상장 이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단도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주 내에서는 탑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다 이제 덜어냈기 때문에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는 서서히 돌아서면서 4분기부터는 빠르게 숫자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조 원 규모 계약 이슈도 나왔었는데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재 이사님은? 네, 삼성중공업 제가 일단 조선업 탑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이 최근 들어서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주가는 지금 8,000원대 중반에서 좀 숨고르기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만약 분기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하겠지만 그보다도 일단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FLNG를 포함한 대규모 신규 수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향후에 또 그나마 조선업 내에서 좋은 점은 향후에 만일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될 경우에 아무래도 수출 위주의 조선업의 업종들의 종목들은 조금 이제 약세, 긍정적이고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그렇지만 삼성중공업은 환 해지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때문에 환율 하락에도 상대적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뭐 분기별로 꾸준한 실적 모멘텀 유지되고 있고 내년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올해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꾸준히 좀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모두 각각 또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신 만큼 실적 시즌 숨고르고 있는 조선주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이렇게 실적 시즌은 실적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5위 목표가 상향 리포트에 선방하고 있는 영업무역이 차지했습니다. 2차전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로 리포트 잘 나온 종목들이 그나마 선방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의류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 방어력을 보유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출하량은 감소했지만 달러 강세, 납품 가격 상승으로 이를 상쇄해내면서 실적 선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능성 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과 또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무역, 의류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들 브랜드 중심으로 외형 성장에 실적 하단을 잘 지지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버텨내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OEM 부문이 실적을 방어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SK증권에서는 목표가 8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눈높이를 높여 잡으면서 오늘의 5위 영업무역이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실적 시즌 역시 기대되고 있는 건설기계 내에서 4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 안에서 또 대장인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의 4위네요. 석 달 동안 주가가 30%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건설기계주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와 함께 강한 상승 이후에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다소 소강 국면에서의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데요. 26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금 주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는 특히나 또 신규 브랜드 디벨론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독일 법인을 통해서 유럽 판매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에 대한 기대 속에 호황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이제는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까지 꾀하면서 현대인프라코어 더욱더 고점에 대한 기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만 더딘 중국 경기 회복 여부가 앞으로의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지는 좀 더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을 모아가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의 4위입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지난주 다소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AI 반도체의 대장 이수페타시스가 3위입니다. AI 특수만으로는 반도체 업황 반전을 시키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TSMC발 타격 이후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의구심에 2차 전지로 수급이 돌면서 주가 다소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8월 MSC의 신규 편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하락하더니 장중에는 상승 전환을 하고 이스페타시스도 탄력을 더 강하게 이어가면서 역시 조정은 매수 기회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엔비디아 중심의 AI GPU와 동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MLB를 공급하는 실제 수주가 나오는 만큼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MLB 벤더 중에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제 플레이어가 미국의 TTM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인 이스페타시스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인데요. 이렇게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MLB 추가 증설 여부 주목하면서 SK증권에서는 목표가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오늘의 장대 양봉의 의미 또 파악해 보도록 하죠.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에 대한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영원무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영원무역에 대한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SK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난 6월 30일 고점 대비 한 약 12%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그동안 이제 영업무역이 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간 상승의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국 내 의류 판매에 대한 부분들, 재고와 같은 대피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영업무역의 주가가 그 흐름을 맞춰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고객사가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룰루레몬, 아크테릭스,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같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고객사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상위 스포츠 매출의 거래처가 모두 다 영업무역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중국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룰루레몬에 대한 어떤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근을 할 때도 중국 분들이 룰루레몬의 어떤 옷을 입고서 출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흐름 자체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소비재 전체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그 안에서 영업무역이 좀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은 잘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고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호주에 힘입은 영업무역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분석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4위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소 주가는 소강 국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급등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좀 조용할 때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수요일 앞으로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지금 견조한 실적 예상이 되는 건설기계 업종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도 여기에 조금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분기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505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73% 상승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한 47% 증가할 예정입니다. 실적 좋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하게 진행 중인 뭐 수요 건설기계 수요 증가 여기에 또 발전기와 K2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엔진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기계 종목에는 없는 아이템으로 차별화가 부각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뭐 향후 10년간 복구와 재건 비용이 534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테마 이상의 실질적인 실적 상승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한 6.9배 정도 PER 기준으로 지금 따라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이 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를 그럼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피크아웃 논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 부각돼야 될 텐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순위 가장 낮은 저평가 여기에 차별화적으로 엔진 부분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목표는 15,000원, 손절은 18,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낮은 밸류에이션과 2분기 실적 호조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에서도 정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 속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한 7배 올랐습니다. 좀 어디까지 추가 상승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HBM 관련주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로는 제가 딱 세 종목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ISC 딱 이 세 개만 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풀케파의 현재 수장구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가 다 인정하는 대장주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풀케파이기 때문에 올해 당장 뭐 영업이익이 확 뛰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내년 2월에 대구 신공장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매출에 단에서 월 400억에서 월 600억 정도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이제 끌어와서 현재 주가에 이제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시총을 뭐 좀 짧게는 3조에서 많게는 4조 정도로 이제 보고서 시장이 현재 이렇게 좀 베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짧게는 이제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보신다라면은 시총 한 3조 5천원에서 4조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이스페타시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현재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흐름 저격수님의 의견입니다. 포홀 너무 빨리 가니 불안불안이란 의견인데요. 이전 같았으면 포스코 홀딩스 이번 주 안에 상승세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요즘 시장은 달리는 말이 더 잘 가는 시장이죠. 이 빠른 성장세에 불안감이 더 클지 또는 가속도를 붙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분들의 댓글도 확인해 보죠. 엑시트님은요. 2차 전지 반도체 없는 사람은 서럽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시장이 소외감을 느끼기 참 쉬운 시장이죠. 그렇다고 오늘 잘 가는 종목,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은 종목이 참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또는 다른 조정받는 종목에 들어갈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장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님은요. 지수가 꼭대기니까 특히 계좌 관리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붉은 태양님의 댓글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첫날만 오픈빨, 나머지는 지금 주가 보면 눈물남 적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상장 당일 가격 제한 폭이 크게 상승한 후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그 이후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죠. 부디 변동성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2차 전지주의 날입니다. 이제 2위와 1위 종목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대망의 2위 종목 확인해 봅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의 급등과 함께 오늘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LG화학이 오늘의 2위네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 코스피 지수를 같이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자체적으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밝혔고요. 2차 전지주들 강한 수급 함께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LG화학의 2분기 실적은 배터리 소재 가격의 하락, 석유화학 부문의 부진에 따라서 단기 실적 감소 전망이 되고 있고 3분기 실적도 기대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 수급 쏠림과 함께 강세 흐름 두드러지는데요. 또 20억 달러 규모의 외화 교환사채 발행, 또 NCC 2공장 매각설 등 자산 효율화 등에 나서면서 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선제적인 신사업 투자로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높은 상황이죠. 2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낮아진 눈높이 대비 생각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의 힘 주목해보죠. 오늘의 2위 LG화학이었습니다. 자, 대망의 1위 살펴볼까요? 모두가 아시는 그 종목들 바로 오늘의 1위입니다. 진격의 포스코그룹주가 1위네요. 네,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체질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계열사들의 주가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룹사 도약의 시장도 함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좋을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쏠 줄이야. 오늘은 실적 발표 이후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예상대로 실적 감익,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실적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철강 완전 정상화에 따른 1조 원대 회복을 보여줬고요. 전분기 대비로 살펴보면 8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더 급등하면서 장중 20%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밑돈 실적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가 강세 흐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하면서 호실적의 상한가, 실적에 상관없이 주가는 2차 전지 수급 쏠림 속에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하면서 시장 온도차가 뚜렷한데요. 진격의 포스코 그룹주 오늘 시장의 중심에서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2위와 1위 각각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LG화학. 과연 추가 반등의 힘, 김영재 이사님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 화학업종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중인데요. 장 초반에는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LG화학도 저는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화학업종 자체가 강한 원인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회복세가 가파르게 진행된 전망이고
근데 그 이유가 글로벌의 물가 부담이 좀 완화되고 중국 및 인도에서의 그런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해 기업들의 실적이 하반기에는 개선세가 좀 남다를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산업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도 석유화학 제품의 재고 확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국내 화학 기업의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아까 맞설 때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도 부진하고 뭐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보는 것은 지금 당장 주가를 크게 상승했지만 촉매제는 없지만 향후에 뭐 분리막 사업이 연결로 반영되는 그런 점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 양극재 생산 시설 능력 전망치가 뭐 상향 조정되는 등 종합 배터리 소재 업체로 변신하는 것이 LG화학의 투자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신하면서 밸류에이션 그런이 이제 화학이 아닌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의 그런 밸류에이션 할증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이 이어질 것인데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이 좀 저평가 구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심은 필요하되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소재 진짜 그런 산업 대비로는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매우 크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9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67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LG화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의 날이죠.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얼마나 더 가고 과연 신규로 진입해도 될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BM도 좋지만 일단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그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안정적인 철강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성이 더해지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지난주부터 급작스럽게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컨센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면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뭐 목표가를 함부로 설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어떤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50% 정도 높은 어떤 수급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이제 올라갈 때마다 줄여왔거든요. 이걸 줄인 이유가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우리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저 먼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철강주가 왜 올라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 들어서 해외 IR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비워놨었던 외국인 수급들이 다시금 채워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수급으로 주가를 올렸다라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6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잘하면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함부로 우리가 설정을 하지는 마시고 다만 지금의 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에 편승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노신소재 같은 키 맞추기 덜 오른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해 볼까요? 역시나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시는 것이 나중에 디파동 때 나올 때 좀 도망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권에서 다시 지금 고개를 드는 종목도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큰 대장주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 두 개가 있죠. 에코프로, 에코프렘,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딱 이 네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위 포스코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영원무역부터 1위 포스코 그룹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